우선 날짜를 적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면을 연두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일어난 시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스크린타임 기록을 보니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본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기상시간을 그려줬습니다. 지난주에 작지만 강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7일에 일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루 종일 뚱하게 버틴 시간이 있었는데요. 산책을 해도 낮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8일 아침에도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큰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서 잠이나 자자 하고 누웠는데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더 심란해지기만 하고요. 그래서 약간 항복하는 기분으로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나를 기다려주자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좀 개운하더라고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 전에 생각했던 다짐이 잠들어 있는 내내 저에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은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휴식 수집과 보드게임 런칭이 얼마 남지 않아서 펀딩 페이지 기획 회의를 했습니다. 기록 상점에 함께 입주해 있는 스몰 브랜더의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스몰 브랜더는 작은 회사의 성장을 돕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번 펀딩 기획 자문을 받고 있는데 라이프 컬러링이 1인 브랜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주로 혼자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합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만들어 나갈 때 얻는 에너지가 저한테 큰 자극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또 데드라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에게 좋은 자극으로 다가오는데요. 저 혼자 언제까지 해야지 정하면 잘 안 하는데 누구랑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마감을 끝내고 그때의 기쁜 마음을 감정 스티커로 붙여봤어요. 지난주는 녹음과 편집도 열심히 했고요. 14일에는 민미홈에서 열리는 전시 세팅을 하러 성수동에 다녀왔어요. 그동안 제가 그려왔던 기록들을 공간에 꽉 채우니까 기분이 묘하게 설레이더라고요. 다른 방해 없이 집중해서 일을 할 때 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은 회색으로 스마트폰을 했던 시간을 기록해줬습니다. 기록은 스크린타임의 도움을 받았고요.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본 시간을 기준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영상을 아이패드로도 많이 보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아이패드 기록까지 합쳐서 표시를 해봐야겠어요. 분포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13일과 14일은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았더라고요. 13일에는 보드게임 모임이 있었고 14일에는 하루 종일 성수동에서 전시 세팅을 했었네요. 스마트폰 없이 무언가에 집중한 시간이 많아서 만족도가 높았던 이틀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나를 위한 틈이라는 목록을 새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난주에 나를 돕는 작은 틈들을 하나의 색으로 엮어보고 싶었거든요. 보드게임 모임 빼고는 정말 다 아주 짧은 시간의 틈이었는데요. 그런 작은 틈이 주는 충전이 좋았습니다. 명상 수업을 들었던 시간, 식물을 돌본 시간, 짧은 산책을 했던 시간, 아침에 차를 마셨던 시간, 전시 세팅 끝나고 짧게 성수동 구경했던 시간 모두 나를 위한 작은 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목록은 4개로 마감을 했습니다. 2개를 무엇으로 더 채울까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기록을 이어가는 이유는 1시간도 빠짐없이 무엇을 했는지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물어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지난주의 이름은 나는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다로 정했어요. 저는 늘 전속력으로 일을 하고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극단적인 패턴이 있어요.
일할 때 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 모든 끈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연습 중입니다. 이번 주는 리스트2를 먼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틈 카테고리에 적었던 시간을 수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힘들 때 나를 돕는 시간 리스트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로 할 수 있는 만큼 게을러지기라고 적었어요. 지지난주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파업을 선언했을 때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 지쳐서 결국 불안한 마음에 압도된 시간을 보냈어요. 나를 좀 기다려주자는 마음을 상기한 것만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마음을 느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리스트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낮잠이에요. 꼭 낮잠이 아니어도 좋지만 깨어있는 시간 동안 완전히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게 저에게 유효했어요. 특히 자기 전에 했던 생각이 저에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하면서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활동을 하느냐가 얼마나 수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아침에 차 마시기 시간이라고 적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특히 고요하게 멈추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하루 만들기라고 적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있거나 밖에서 하루를 보내야 할 때 스마트폰을 적게 해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적게 보는 날들을 계획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시간이 나에게 주는 여유 공간에 대한 실험도 계속 해보고 싶어요. 다음은 Q&A 툴에 있는 질문을 골라보았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싶은 루틴은 무엇인가요? 그 루틴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는 질문을 골랐습니다. 지난주의 키워드는 나를 위한 틈이었어요. 거창한 루틴보다 아주 작은 마음의 여유 공간, 틈을 만들어주고 싶다. 눈이 피곤하면 1분간 눈 감고 있는 시간, 몸이 피곤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머리가 복잡하면 나를 기다려주자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작은 틈을 허락하다 보면 나를 관찰하고 돌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위한 작은 틈을 만드는 일상을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기록으로 만나요.